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차 인공지능 신경망에 대한 이론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신경망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 신경망을 모사해서 만든 퍼셉트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의 단점이 무엇이고 그 단점을 해결한 것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교수님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몇 가지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으면 지난주까지의 신경망에 대한 이해를 모두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거의 내용 중 실제로 인공신경망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엑소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엑소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코딩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판서가 남아있는 이유는 교수님이 앞서 올린 동영상에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서 다시 녹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퍼셉트론이란 무엇이었죠? 하나의 로지스틱 리그레션 유닛, 네. 퍼셉트론이란 개념은요, 이렇게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레이어가 하나인 신경망을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화살표는요, 각각의 입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입력과 입력층과 출력층을 제외한 여기를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하는데요. 은닉층. 이렇게 하나짜리를 퍼셉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퍼셉트론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유닛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하나의 로지스틱 리그레션 유닛으로는 엑소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는 엑소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습 시간에 오늘 알아볼 겁니다. 네, 다시 들어와서요. 퍼셉트론에 왜 분류를 엑소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먼저 엑소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습해 볼게요. 입력이 두 개이고 그 입력은 0과 0, 0과 1, 1과 0, 1과 1로 구성됩니다. 그럴 때 실제로 입력이 서로 다를 때 1이고요. 같으면 0입니다. 그래서 0, 0, 0, 1, 1, 0이고요. 0, 1 혹은 1, 0은 1, 1입니다. 0을 마이너스로 매핑하고 1을 플러스로 매핑해서 실제로 이렇게 좌표계 축에 표현을 해보면요. 이 좌표축이 x1, 이 좌표축이 x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과 0일 때 음수네요. 1, 0일 때 플러스, 0, 1일 때 플러스, 1, 1일 때 마이너스네요. 이와 같이 지금 실제로 x 데이터를 지금 좌표계에 표현을 해놓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와 같습니다. 어떻게든 선형 분류를 통해서 잘 분류를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분류가 잘 안 되네요. 항상 오류가 있죠. 즉 그래서 우리는
퍼셉트론을 통해서는 액수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여러 개의 로지스트 리그레션 유닛을 이용해서는 액수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었죠. 자, 똑같은 유닛을 이렇게 여러 개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 개도 이렇게 여러 레이어를 쌓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레이어 1 설계할 때요. 여기를 레이어 2로 설계하면 됩니다. 이렇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하면 액수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명했는데요. 민스키 교수님은 그 당시 얘기했죠. 하지만 이게 분명히 풀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학습이라는 방법으로는 W와 B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죠. 왜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한 그림, 대표적인 그림이 여기 있네요.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입력층과 출력층을 제외한 이렇게 히든 레이어 하나, 은닉층 하나, 은닉층 둘 이렇게 구성되면 돼요. 요 층이 2개 이상이면 MLP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교수님이랑 같이 요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 지금 보시면 MLP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놓고 W와 B를 각각 임의의 WB 값을 넣어 놨어요. 그리고 실제 이 값은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값을 넣어뒀습니다. 우리가 W와 B 값의 토이 이그젠플을 통해서 MLP가 XOR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Y1, Y2 여기가 예측된 Y 그리고 이게 이 두 개가 XOR 정답과 같으면 되겠죠? 0, 0, 0,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Y1은요. X1 곱하기 자 명시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X2 곱하기 W2 플러스 B 이렇게 하게 되면요. 0, 5 더하기 0 곱하기 5 더 마이너스 8 날리고 마이너스 8에 시그모이드입니다. 시그모이드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0에 해당이 되죠. 그림이 너무 별로네요. 교수님이 그림을 못 그리는 거를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y1은 0입니다. y2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빨간색이 너무 별로니까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y2는요.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더하기 b입니다. 0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3은 3이니까요. 시그모이드 통과시켜서 1이에요. 그래서 여기 1이고요. 자, y 프리딕트를 구해봅시다. y 프리딕트는 y1 곱하기 w1 더하기 y2 곱하기 w2 플러스 b죠. 0, 1이네요. 0 곱하기 마이너스 11 더하기 1, 1 곱하기 마이너스 11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6 마이너스 5 그래서 0이네요. 어때요? 맨 첫 번째 값은 지금 세팅되어 있는 W와 B 값을 통해서 XOR가 나왔네요. 정답이요. 자, 다음 0과 2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y1은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플러스 b니까요. 0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5 마이너스 8 날리고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0입니다.
y2는 0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3 날리고 마이너스 7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시그모이드 통과시키면 0 0 y 프리딕트는 y1 곱하기 w1 y2 곱하기 w2니까요 여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1 더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1 플러스 6 날리고 6이어서 시그모이드 1 어때요? 두 번째도 정답에 맞췄네요.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도 해보실 필요 없고요. 자, y1은 x1 w1 더하기 x2 w2 플러스 b죠. 1 곱하기 5 더하기 0 곱하기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시그모이드 통과시켜서 0 자, y2는 이렇게 바뀌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7 플러스 3 마이너스 7 플러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0 y 프리딕트 y1 y2 여기 있습니다. 0 곱하기 마이너스 11 더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1 더하기 6 시그모이드 1 와, 세 번째까지 맞았습니다. 엑소와 문제를 MLP는 풀 수 있네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자, y1은 x1 w1 더하기 x2 w2 플러스 b니까요. 1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5 마이너스 8은 10 마이너스 8이니까 2 시그모이드 통과시키면 1 y2는 1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3 마이너스 14 더하기 3 마이너스 11 시그모이드 통과시키니까 0 자, 마지막 y 프리딕트는 y1 w1 y2 w2 플러스 b죠. 이렇게 1 곱하기 마이너스 11 더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1 더하기 6 마이너스 11 더하기 6 마이너스 5 시그모이드 통과 0 어때요? 엑소와 문제를 다 깔끔하게 풀었네요. 교수님 이렇게 미리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테이블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은닉증을 2개 쌓은 거와 다름없는 MLP를 통해서 엑소와 문제를 해결했네요. 이와 같이 지금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통한 엑소와 문제 풀이 가능 검증을 완료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같이 이렇게 값을 구하고 이렇게 입력 이렇게 구하는 과정들 이렇게 여기가 y1, y2일 때 y1은 x1, w 플러스 b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연산법을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고요. 또는 피드포워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2가지 모듈로 나눠져 있던 녀석은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이렇게 W가 2와 2 하나로 합쳐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합쳐진 뉴럴넷은요, 입력과 출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블랙박스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요. 이 가설 h of x는 결국 두 개의 리니어 리그레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알 수 있겠네요. 자,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kx는 이렇게 xw1 더하기 b1 시그모이드 통과네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에 이렇게. 그리고 y 프리딕트는 시그모이드에 요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요. 요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그쵸? 그래서 h of x를 써보면 시그모이드 가로 열고 시그모이드 가로 열고 x 곱하기 w1 b 곱하기 w2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MLP의 이렇게 두 개의 은익층을 가지고 있는 하이퍼세시스를 지금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설 설정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앞에서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W와 B를 구했나요? 어떻게 우리는 이 W와 B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구했죠. W에 따른 코스트를 구해서 코스트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경우에 W 값을 구하면 됐습니다. 이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W를 매번 업데이트 했죠. 이때 이제 그 기울기를 통해서 즉 미분값 계산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이 W를 갱신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렇게 하나일 때는 매우 단순했는데요, 여러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적용하기에 너무 복잡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하나가 지금 W와 B가 있을 텐데 이 아웃풋 출력 값에 영향을 미치는 W와 B를 각각 알아내기가 수학적으로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프로페이게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드디어 이와 같이 불가능해 보였던 민스키 교수님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을 뒤엎고 풀 수 있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무엇이었죠? 이렇게 포워드 방향으로 이미 초기화된 W와 B 값을 가지고 입력을 넣어서 H of X를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프리딕트 Y 사이의 차를 통해서 에러 값을 구하고요. 이 에러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백워드 시켜서 W와 B를 업데이트합니다. 자, 맨 처음 모델은 W와 B가 초기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입력에 의해서 포워드 계산을 한 다음 에러를 측정하죠. 그리고 그 에러를 백워드 시키면서 즉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레이어에 있는 W와 B를 업데이트합니다. 각각 층에 있는 즉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요 층에 있는 W, B 먼저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또 흘러가는 그레디언트 구에서 업데이트하고 그레디언트 구에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 W와 B에 갱신되는 방향은 어떻다?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방법은 교수님이 따로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은요 이제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W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고요?
이 다음 비디오에서는요. 실제로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실습 1, 실습 1, 이를 진행을 하고요. 즉 퍼셉트론으로는 XOR을 성립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실험적 코딩 프로그램으로 검증을 하고요. MLP를 통해서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프로그램합니다. 자, 이 부분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